중국발 미세먼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에서 밀려온 스모그 때문에 농도 높아진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중국 정부가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나온 거라며 네, 지난달 28일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중국의 대기질은 크게 개선됐는데 서울의 대기질은 개선되지가 않았다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다양한 물질 가운데 이산화질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중국의 베이징이나 대련이나 연타이보다 매년 높았다. 이런 주장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난해 11월 초에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었는데 이때 중국발 대규모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2013년도 이후에 중국의 미세먼지 상태, 그러니까 대기질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2012년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2012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만 본 것이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의 학계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가 2012년도 이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줄지 않은 이유가 예전과 달리 그 시기에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계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 2013년 1월 달에 한 달 내내 사상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는데 이때도 배출량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 지역에서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적인 스모그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미 학계에서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단순히 배출량 하나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기상 상황, 대기 정체 이것까지 보면은 중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산화질소 농도는 각국에서 다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측 자료만 보면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관측 자료를 보면은 베이징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전히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연평균 값이 40 ppb를 넘고 있어요. 이때 우리나라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보면은 30 ppb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이 서울보다 높아서 한참 높은 수준이죠. 물론 이제 옌타이나 대련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서울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산화질소라는 것이 디젤 자동차 같은 자동차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관측을 하면 그 값은 높게 나오고 만약에 시골 같은 지역에서 관측을 하면은 당연히 낮게 나옵니다. 옌타이는 베이징이나 서울에 비해서는 상당히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옌타이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면은 옌타이가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베이징과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베이징 값이 훨씬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일부분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자세히 한 번만 살펴보면 데이터를 직접 보면은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초에 우리나라에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동아시아 지역, 중국과 우리나라 이런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은 중국에서 북한 그리고 만주 지역까지 대규모 고강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고강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규모 고강도는 우리나라를 벗어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북한과 만주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미세먼지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중국발의 대규모 고강도 미세먼지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적은 양이지만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쌓이고 또 우리나라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두 개가 합해져서 고농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만 보면 얼핏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전체 상황을 같이 봤을 때는 이것도 중국의 주장이 맞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브리핑에서 즉흥적으로 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브리핑을 하는 중간에 한국 일부 매체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작심하고 준비를 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반박을 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은 즉흥적이지만 그래도 평상시 생각했던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니냐,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한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당장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가장 좋겠죠. 아니면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커다란 막을 쳐가지고 중국발이 안 들어오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개선될 것도 아니고요. 우선 중국이든 한국이든 기본적인, 지금까지 밝혀진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평상시의 미세먼지의 30에서 50%가 중국을 비롯한 국외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60에서 80%가 중국을 비롯한 국외에서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같은 기본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특정 순간을 보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양이 90% 이상 넘을 때도 있고, 그 반대로 중국의 영향도 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만으로도 정체가 심할 때는 고농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특정 순간에 한 부분만 가지고 서로 중국 것이다, 뭐 우리 것이다, 네 탓이다, 뭐 내 탓이다, 내 탓이다를 따지면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한 달에 한 편의 미세먼지 연구 논문이 나온다면 중국은 수십 편, 수백 편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은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국 너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게 어마어마하다. 너네가 무슨 결과를 내든 무슨 주장을 하든 거기에 반박할 자료는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연구 결과와 자료를 보면은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이 자료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중국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 뜻을 반영할 수 없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